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열두 살 도연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전자제어 장치 ECU 사양서의 목차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양서를 분석하면 차량 소프트웨어의 결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 만큼 최종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이 사고로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연군이 숨졌습니다.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제조사 측에 사양서 목차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급발진 소송에서 판도라 상자인 ECU 사양서가 열리게 되는 것은 이 실체적 진실 발견 또 공정한 재판 차원에서 중요하고 ECU 사양서는 차량의 두뇌 격인 전자제어 장치의 설계 문서입니다. 유족 측은 사양서를 들여다보면 결함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해당 문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설계 구조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 측의 차량 결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자료인 ECU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자료들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정말 그 마음에 응어리진 그 가슴을 답답하게 했었던 것 같고.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공개를 두고 유족과 제조사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우선 목차를 보고 공개 범위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고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감정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양측과 협의해 다음 기일에 함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랜드의 사장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원랜드 이사회가 김도균 전 소도방위 사령관을 차기 사장 단독 후보로 의결했는데요. 아직 대통령 임명까지 선임 절차가 남아있지만 글로벌 복합 리조트 전환을 위한 규제 개혁부터 자금 세탁 방지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취임 직후부터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지난 5월 사장 공개 모집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 후보는 1965년 속초 출신으로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전역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 총선에서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앞서 강원랜드 노조는 카지노와 관광산업 경험이 없는 군 출신 인사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인선 논란보다 장기간의 경영 공백을 끝내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자리는 이삼걸 전 사장이 퇴임한 2023년 12월 이후 2년 8개월째 공석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부사장마저 지난 3월 퇴임하면서 경영 공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사이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속도를 내려면 카지노 규제 개혁과 대규모 투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 등 정부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카지노 고객 확인 의무 강화 등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논란 역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요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강원랜드의 설립 배경과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지역에서는 새 경영진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현안을 풀어낼 정치력과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새로운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신다면 단순한 강원랜드의 경영 실적을 높이는 경영자가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소통하며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사장 후보에는 권순영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올랐습니다. 사장은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 의결 뒤 산업통상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사장은 대통령 임명을 거친 후 사장이 임명합니다.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새 수장의 역량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선국이 원주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첫 시민반상회를 엽니다. AI와 첨단산업부터 대중교통과 원도심 활성화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가 민선국이 첫 시민반상회 뜬모아를 개최합니다. 시민반상회에는 구자열 시장의 반값 정책을 비롯해 AI와 첨단산업, 대중교통, 원도심 활성화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14개 분야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뜬모아는 시민의 생각이 시정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나아갈 방향과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설계하는 시민 수기회장이 될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구자열 시장을 포함해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곳 남산골문화센터 진달래홀에서 진행됩니다. 14일 현재까지 모두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는 퍼실리테이터, 토론 조력자들이 분야별로 투입돼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퍼실리테이터 이 운영하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냥 대토론회에서 난상 토론하면 의제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질 않죠. 근데 이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잘 의견을 모읍니다. 각자 의견을 충분히 내고. 구자열 시장은 또 뜬모아 행사가 말을 잘하거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살펴보는 민생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자열 시장은 뜬모아 홍보 포스터를 통해 시장이 묻고 시민이 답하다라는 구호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민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더 구체화되고 정말 시민들은 제 생각과 맞는지,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이런 의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좀 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이죠. 원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의견과 정책 반영이 현실화된다면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행사 비용도 1회당 1,500만 원 수준으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11주년을 기념하는 시민문화제가 원주시청공원 내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 8월 15일 세워진 소녀상의 11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과 참가자들은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는 전쟁 범죄 사과와 역사 왜곡 중단을, 한국 정부에는 국회에는 주권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 왜곡 도서를 도서관에서 퇴출하자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내 각 기초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정미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안과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군의회 의장 김정미입니다. 먼저 저를
제10대 양국은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믿고 선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를 생각하면 기쁨보다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낍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외되는 이 없게 세심히 살피기 위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양국은 의회는 국민의 삶에 최우선을 두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첫 번째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인의 현안인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용화 야촌 구간 교량화 국비 지원,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의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군 유효부지 활용,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개발 등 좋은 의견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사무실에서만 듣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제10대 양국은 의회는 의정 구호로 소통으로 신뢰를, 실천으로 미래를입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운영 목표로 삼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 모두가 믿을 수가 있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하여 조례 제정, 행정사무조사, 7분 자유발언, 건의문 등으로 선거 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양구의 미래를 확실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효능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양구 국민 여러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언제나 국민 편에서 생각하는 행동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의회가 달라졌다, 의회가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양구의 미래는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더 살기 좋은 양구, 더 행복한 양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극한 폭염까지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던 충남 지역. 축구장 2만 3천 개 규모, 16,0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복구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침수된 작물이 썩고 병해충이 급증하는 등 2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시기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배수로 정비 등 선제 조치가 핵심입니다. 비 예보가 오면 배수로에 있는 퇴적물이나 쓰레기, 잡초 등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를 깊게 설치하여 주시는 등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면 무엇보다 배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벼의 경우 잎끝이라도 물 밖으로 나와 호흡할 수 있도록 물을 빼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잦아들면 이제 작물에 묻은 흙과 앙금을 재빨리 세척해줘서 강압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빗물에 유실된 흙이 유실됐으면 작물에 이제 뿌리를 최대한 복토를 해주셔서 노출된 뿌리를 덮어주시고. 비가 그친 뒤 찾아오는 병해충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흰잎 마름병 등이 급증하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은 농작물 생산성에 치명적인 만큼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과습에 노출이 되면 논에서는 도열병이나 흰잎 마름병 같은 발생량이 급증을 하고 홍명나막이라든지 벼멸구 등의 비례충이 오기 때문에 예찰을 강화해 주시고. 전문가들은 비가 그친 직후 즉시 방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약재를 미리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사고와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나 공유 차량을 타인 명의로 빌려 운전하는 사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 사고가 28%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63%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였습니다. 반면 자동차 운전만 놓고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고 비중이 20%였지만 사망자 비중은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면허 취소, 정지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14일 창업도시 원주 조성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창업도시 조성계획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창업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창업도시 공모사업 전략 수립과 기관별 보유 자원 연계,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버스 정류장 300여 곳에 사물조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물조소는 범죄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설물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입니다. 춘천시는 2028년까지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물주소판 800여 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삼척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사전 분양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해 근덕면 동망리 812번지 일대에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오는 2028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올 상반기 준공된 수소기업 임대형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이곳에만 수소 관련 6개 기업이 입주해 공장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이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고 김보연 유공자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고 김보연 유공자는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워 훈장 수요가 결정됐지만 급박한 전황 등으로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의 6.25 전쟁 무공 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훈장은 자녀 김동욱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평창군은 14일 봉평면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직매장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3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직매장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며 이번 개장으로 평창군의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평창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